네, 지금 설명하는 게 제가 이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통계학과가 교양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시그마 필드까지는 교양은 아니고요. 그 첫 번째는 그 확률을 모순 없이 정의하는 게 일단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그러한 이그젠플을 걸었고, 이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갖고 뭔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누적이 되면서 그 기호라는 것들이 되게 이제 혼란스럽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상식입니다. 플러스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상식. 요거는 진짜 상식이에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확률 변수를 함수라 배웠죠? 안 배웠나요? 배웠죠? 어떤 함수라 배웠어요? 대단한데 그걸 기억하다니. 하여튼 그 보통은 이제 개념이 없으면은 확률 변수는 함수라는 생각을 잘 못해. 그냥 어떠한 그 변수인데 x라는 건 어떠한 값을 나타내는 변수인데, 그 값이 막 랜덤으로 막 바뀌는 그러한 느낌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제 막 그거 아니라고 막 이제 저기 교수님들마다 확률 변수는 함수야 함수야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굳이 그냥 값이 랜덤으로 바뀌는 변수라고 그냥 생각하면 이름도 확률 변수인데, 어 그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왜 자꾸 함수라는 거를 강조할까 했는데, 이거를 공부하고 그게 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일단 엄밀하게 말하면은 x라는 건데, 이제 x는 그 변수처럼 써 있거든, 마치. 그러니까 라지 x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변수 같잖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뭐 f 이렇게 썼으면 좀 더 함수 느낌이 있었겠지. 근데 함수라는 거는 일단 정의역이 있고 치역이 있는 어떤 이제 매핑이라는 의미인데, 정의역은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샘플 스페이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치역은 뭔가 이제 값으로 가는 어떠한 이제 매핑 규칙이다라는 게 그 확률 변수의 정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잘 알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샘플 스페이스 이제 오메가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는 이제 앞면, 뒷면,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앞면은 1이라고 하고 뒷면은 0이라고 하자. 보통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은 앞 1, 뒤 0.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함수를 x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오메가가 되겠지. 그렇죠? 근데 x가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래 이제 부분집합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그냥 0하고 1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시계를 딱 돌려가지고 어떤 숫자에 이제 멈춘다. 그러한 이제 그 예제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시계가 돌려갖고 멈추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엄밀하게 쓰면 이런 거지. 어, 3시, 그 다음에 뭐 6시,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아니면 뭐 3시 몇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는 게 오메가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3시라는 거는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어 2분의 파이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시라는 거는 파이로 매핑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오메가 자체를 그냥 뭐 0부터 2파이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얘는 2파이를 2파이로, 또 파이를 파이로 그냥 매핑하는 이러한 이제 그 항등 함수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용어에서 그 한국말로는 이걸
뭐라 그러지 이게? 뭐지? 결과값이었나?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제 아웃컴이라는 게 있어요. 아웃컴. 아웃컴은 이제 어떠한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결과들. 그걸 이제 아웃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동전을 던지는 뭐 실험 혹은 시행을 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제 앞면 뜨고 이제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앞면을 내가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정의하면은 아웃컴이라는 거는 H하고 이제 T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파시브한 아웃컴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는 이제 보통 우리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는 이제 어떠한 집합인데 모든 가능한 아웃컴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갖고 모아놓은 거를 이제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벤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벤트. 이벤트는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뭔지 알아요.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뭐 그 두 사건 A, B에 대해 갖고 뭐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독립이라는 거는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그 사건 있죠. 그게 이제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벤트라는 거는 여기에서 뭐 공집합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사건, 앞면이 나올 사건, 뒷면이 나올 사건,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올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벤트는 뭐냐면은 그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쵸? 이 동전 예에서 이제 그런 이제 시그마 필드라는 거는 뭔가 이제 이벤트들의 모임인데 이벤트들 중에서 이제 잴 수 있는 이벤트들에 대한 이제 모임이거든요. 잴 수 있는 이벤트라는 거는 확률을 줄 수 있는 이벤트라는 의미가 되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그 문헌에 따라갖고 막 이제 문맥이 다르는데 뭐 well defined 된 이벤트들의 모임 뭐 요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그 그걸 이제 시가필드라고 하는데 동전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메가에 대한 모든 부분 집합을 다 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F고 probability measure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probability measure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probability라고 하기도 해요. 요것도 이제 함수였는데 요거는 어떤 함수냐면은 정의역이 시그마 필드이고 그 다음에 치역이 0과 1 사이에 있는 인터벌로 떨어지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래갖고 이 동전 예제 같은 경우는 F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X라는 거 있죠. X라는 거는 어떠한 함수였냐면은 좀 비교를 이거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0, 1 이렇게 합시다. 아까 이제 H, T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H는 1, 0 이렇게 가니까 이럴 때는 이제 X가 오메가에서 이러한 함수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probability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라고? 시그마 필드에서 0, 1 사이로 떨어지는 함수예요. 그럼 이제 그 노테이션, 이 노테이션 그대로 쓰면은 여기에다 이제 시그마 필드가 되겠고 여기에 0, 1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뭐로 간다는 거냐면 P라는 게 이제 간다는 건데 시그마 필드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잘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집합은 어디로 가지? 0. 그 다음에 H라는 집합은 2분의 1. 다시 T라는 집합은 이렇게 가면은 2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얘는 1. 됐다. 그쵸? 이렇게 가죠? 함수죠, 함수 이거. 무슨 함수야? 온투. 그쵸? 이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요것도 이제 함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요 노테이션대로 치면은 P의 공집합,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돼요. P의 공집합이 0이다. 그 다음에 P의 H, 이러한 것도 이제 2분의 1이다. P의 T도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이다. 이런 게 이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오메가에서 이제 R로 가는 함수였잖아. 그러면은 X의 H는 1이다. X의 T는 0이다. 이렇게 써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편의상 이 오메가라는 거를
얘가 h, 이렇게 t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보통은 이 스몰 오메가를 이용해서 뭐 오메가 1 아니면 오메가 2 이렇게 카운터블일 경우에는 이렇게 오메가라는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스몰 오메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는 그냥 뭐 이렇게 되는 이 h를 그냥 스몰 오메가 1이라 치고 여기 있는 t를 스몰 오메가 2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표현 중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한번 따져봅시다. 잠깐 한번 봐봐요. 답은 여기 있거든. 이렇게 답은 이렇게 5 하고 뭐 이런 거는 이런 건 이제 X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1번은 맞죠? 일단 그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X는 이제 H에서 1로 가고요. T에서 이제 0으로 가고 이러한 함수이고, 그 다음에 P라는 거는 공집합 H라는 집합, T라는 집합, HT라는 집합에서 여기는 이제 0으로 가고 요거 두 개는 1로 가고 아니지 2분의 1로 가고 그렇지? 이렇게 되죠? 자, 이러한 이제 표현을 보면은 일단 x라는 거는 함수인데 입력으로 h를 받으면은 이거 바꿀까? 이거 바꾸자. 이거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합시다. 집에 와서 수업 노트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입력의 h일 때 출력이 이제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P라는 거는 입력이 이제 H가 일어난 사건이 되면은 출력은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것도 함수니까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P라는 거는 특히 이제 입력으로 어떠한 집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함수를 특별하게 스텝 펑션이라 부른다고 했죠. H는 오메가 1이니까 이거 맞지? 그쵸? 요거 맞을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니냐면은 P는 지금 H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셋을 받아야 돼, 입력으로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H는 셋이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원소잖아요. 오메가에 있는 원소일 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맞지? 그러니까 이게 P가 뭐 H나 T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PH, 뭐 PT,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정의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뭐 P의 공집합 이런 게 뭐야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이제 H 또는 T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마지막은 어, 마지막은 당연히 이제 4번이 틀렸으니까 얘도 틀렸겠죠.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없는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안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가 옛날에 헷갈렸냐면은 요게 헷갈렸어요. 요거 나 이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 사건 AB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사건은 이벤트를 의미하거든요. 아까 이벤트라 그랬잖아. 근데 이벤트는 뭐냐면 일단 집합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두 사건이라고 쓰기도 하고 두 집합 A, B에 대해서라고 쓴 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집합을 그냥 A라고 쓴 것뿐이야. 확률이라는 거는 어떠한 이제 집합을 입력으로 받았고 숫자가 튀어나온다.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호에 대한 친숙함이나 그림이 되게 예쁘게 생겼다든가 뭐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이게 맞는 기호가 틀린 기호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항상 그거를 따져야 돼요. 그 집합의 뭐 이거 느린 거구나. 음.
집합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방금 제가 이제 말했던 거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두 사건 A, B에 대해 가지고 P 뭐 그 A가 기분됐을 때 B, 그 다음에 여기는 A 여집합이 기분됐을 때 P, B, 요런 게 이제 P, B하고 같으면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한다.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말은 여기는 사건의 집합이라고 바꾸면 되고,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우리가 써왔던 그 표현은 맞는 표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금 H라는 거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마치 이제 집합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오메가를 지금 H, T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집합이 아니고 집합에 있는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자, 요런 표현 본 적 있죠? 수리통계 시간에. 대학교 와서 아마 봤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러한 확률 연수일 때 x는 1 확률이 2분의 1이다. 요 표현은 맞을까? P에 지금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집합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집합 아니면 다 틀려요. 근데 얘는 지금 집합이 아니고 x는 1이라는 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야.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면은 얘가 틀린 표현이 아니고 뭔가가 얘 자체가 집합인데 어떠한 집합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게 뭐의 추격 버전이냐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P의 X는 1, 이제 이런 거는 P의 어떠한 집합인데, 어떠한 집합이냐면은 X의 오메가가 1이 나오는 집합들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X라는 게 지금 H가 가면은 1이 되고 T가 가면은 이제 0이 되는 어떠한 펑션을 X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제 만약에 X의 H는 1이고 X의 T는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X의 오메가가 1이래요. 여기 있는 이제 오메가는 이거의 원소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x의 오메가 1의 값이고 얘가 x의 오메가 2의 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1이라는 거는 오메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h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한 오메가들을 집합으로 한대. 그럼 얘는 결국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어렵게 제가 설명했는데 그냥 하나하나 노테이션을 그냥 다 따져가면서 설명했는데, 그 사실 이것도 잠깐만, 이것도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써야 되지. P 오메가 X의 오메가는 1, 단 오메가는 이거다. 이렇게 원래 써야지 엄밀하겠지. 근데 사실 요거는 빼도 되는 게, 원래 X라는 거 자체가 여기에서 일로 가는 함수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원소겠지.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뺍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더 생략된 버전이 이제 그냥 P의 X는 1,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조금 그 느낌으로 기억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X라는 어떠한 이제 함수잖아요. H에서 0 아니면 T에서 뭐 1, 뭐 이렇게 이제 가는 함수라고 하면은 이 그 x는 1이라는 거는 여기 x의 값이 1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라는 거를, x가 함수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있는 0이나 1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용어로 썼었는데 이미지라고 표현했죠. 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이 된다는 거는 요거에 대응하는 얘가 t는 뭐라고 불러요? 1에 대한 역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인버스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1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인버스 이미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오메가에 속한 어떤 부분 집합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뭐 그 P가 이제 X는 이제 0 이러면은 0이라는 그러니까 X라는 거는 어떠한 펑션이기 때문에 상이 맺힐 텐데 그 상이 이제 0에 맺히게 되는 그러한 이제 오메가들을 이제 역으로 추적해 갖고 역상을 찾는 거지. 그 역상이 나올 그 집합을 의미하고 역상에 대한 집합을 의미하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1에 대한 역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오메가 1, 오메가 1이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다시 풀면은 오메가 1, 오메가 2 이게 오메가 1은 이제 h하고 똑같고 요거는 이제 t하고 똑같고 얘가 결국에는 1로 가고 이제 0으로 가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는 세팅에서 그쵸? 결국에는 얘는 오메가 1, 요 집합 하나를 의미하게 되고 그건 결국에 h를 의미하게 되니까 결국에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2분의 1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맞는 표현이다. 요게 결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니고 요거를 딱 보니까 그 되게 좀 거슬리는 게 있거든. 뭐냐면 결국에는 요렇게 되어 있지. 요렇게 되어 있는데 P 안에 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잴 수 있는 집합이 올 수 있지. 근데 1에 대한 역상이 잴 수 있어? 그런 보장이 어디 있지? 누가 잴 수 있다 그랬지? 그 1에 대한 역상이잖아. 확률 변수를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막 정의하는데 1에 대한 역상이 잴 수 있는 집합이라는 보장이 있나? 그러니까 P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에서 가는 함수라 그랬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1에 대한 역상이 여기에 원소여야 돼. F의 원소여야지 P에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 F의 원소가 근데 되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조건이 있었어요. 약간 뭐 여집합이면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집합이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어떻게 알지? 모르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냐? 되게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치자 하고 약속을 하면 돼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그냥 오메가에서 r로 가는 어떠한 함수가 아니고 역상이 메저러블하게 되는 함수들로 다시 정의하면 돼. 그러니까 이러한 확률들을 정의할 때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x만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갖고 요거를 줄여갖고 그냥 메저러블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제가 처음에 조금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다라고 했는데 그 특별한 성질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거 되게 그거 느리다. 그러니까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 동시에 영상이 항상 잴 수 있는 집합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로 정의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조금 특별한 성질인 거야. 그래갖고 얘를 그냥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오메가에서 r로 가는 잴 수 있는 함수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를 혹시 위키에서 쳐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랜덤 베리어블 x는 메저러블 펑션이라고 나오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x는 이제 오메가에서 2는 이제 어떠한 이제 실수 공간 이런 거로 가는 게 메저러블 펑션이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이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려면은 결국에는 메저러블이라는 의미가 뭐지? 메저러블 셋이라는 게 뭐지? 그럼 메저러블 셋이라는 거를 또 알려면 시그마 필드라는 걸 알아야 되고 시그마 필드는 왜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궁극적으로 왜 랜덤 베리어블은 메저러블 펑션이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이 되다가 이 단어를 싹 지우고 외우죠. 랜덤 베리어블이 죠 펑션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거를 파고 들다 보면은 되게 이제 많은 거를 알아야 돼 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 이번에 끝내야 돼요.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은 평생 그냥 확률 변수는 그냥 함수라고 알고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동안 이제 헷갈리는 노테이션들을 좀 한 번에 좀 정리하면서 5개념들 있죠. 그런 걸 이제 잡으려는 게 있고 이 그 5개념의 끝판왕이 결국에는 그 타임 시리즈나 뭔가 이렇게 확률 변수들의 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보통 헷갈리는 개념의 이제 그 절정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측도론 인트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되게 길게 하는데 인트로라고 한 이유가 측도론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측도론 들어가면은 더 힘들어갖고 일단은 인트로를 하고 그 다음에 측도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인트로 부분에서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그 독립,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에서 이제 정상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에르고드 성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뭔지 그런 것까지만 조금 엄밀하게 다루고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쪽만 이렇게 쭉 하고 그래서 조만간 숙제가 나갈 겁니다. 숙제는 지금 그 특히 시그마 필드 부분에서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수월하게 풀 수 있고 그 숙제가 좀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좀 많이 나갈 수도 있는데 중간고사는 숙제에서 그냥 샘플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물어보면 제가 답을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공부만 그냥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잘 복습만 하시면은 시험 때 그렇게 크게 제가 이거 막 그렇게 등급을 나누고 싶은 의지가 크게 없어가지고 그 최소한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제가 아무튼 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